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약국에서 파는 단돈 100원짜리 알약 하나로 60대, 70대가 넘어서도 여러분의 정력과 성기의 단단함을 10바에 이상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A 원장님이 그 나이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손살에 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과 달리 몸이 솜처럼 축 처지고 남성으로서의 그 당연했던 자신감이 사라진 것을 느끼십니까? 낮에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저녁이 되면 만사가 귀찮아. 부부 관계는커녕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산지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가슴이 뜨끔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초동에서 30년간 바로 그런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과 잃어버린 활력을 연구하고 함께 해결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100원짜리 알약의 핵심 성분은 과학적으로 우리 몸의 산화질소 생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확장시켜 그곳으로 피를 힘차게 몰아넣고 발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즉, 비싼 약처럼 억지로 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몸 스스로 자연적인 힘을 되찾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22살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원장님, 나는 이제 남자로서 다 끝났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셨지요. 저는 그분께 비싼 주사 대신 바로 이 100원짜리 알약과 오늘 알려드릴 특별한 비법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원장님, 10년 만에 아침에 반응이 왔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단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아셔도 당신은 쓸데없는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마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것처럼 20년 전의 그 활기와 뜨거운 정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숫자 1을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돈보다 귀한 건강의 비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100원짜리 알약의 효과를 그야말로 10배, 20배로 폭발시키는 특별한 복용 비법과 이것과 함께 마시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밤의 회복 음료에 대해서도 전부 알려드릴 것이니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몸을 다시 깨어나게 할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100원짜리 알약의 기적을 이토록 확신하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한 환자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사생활을 보호해 드려야 하니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겪었던 그 깊은 절망감과 나중에 되찾은 그 뜨거운 기쁨은 모두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본 사실입니다. 70을 간 넘기신 김재현 환자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신 그야말로 누구보다 반듯하고 강직하며 가족들에게는 하늘처럼 든든한 기둥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제 진료실을 찾은 그의 모습은 제가 예전에 알던 그 당당했던 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질대로 처져 있었고 항상 총기와 위험이 넘치던 눈빛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분의 손에 거의 끌려오다시피 마지못해 진료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함께 오신 아내분께서 먼저 눈시울부터 붉히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자 아내분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여셨습니다. 원장님, 예,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몇 달 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조용히 묻자 아내분은 그간 참았던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낮에는 그냥 소파에 인형처럼 누워서 꼼짝도 안 해요. 예전엔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도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끊었어요. 제가 무슨 말만 걸면 버럭 화를 내고 그러다가 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 원장님, 저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아내분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향한 그 깊은 안타까움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정작 김재현 환자분은 창밖의 나무만 멍하니 바라보며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분을 잠시 밖에 나가서 기다리시게 한 후 진료실 문을 닫고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그가 아주 작은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제 가슴을 그야말로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솔직히 두렵습니다. 일어나도 몸이 소매에 물이 젖은 것처럼 무겁고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가 않아요.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도 이젠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이 쓸모없는 놈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대로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침에 그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원장님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누가 좋다는 약, 비싼 주사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때뿐이에요. 며칠 지나면, 아니 주사 맞고 그날 저녁만 지나면 똑같습니다. 이제 나도 포기했고 집사람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늙은이로 살다가 조용히 죽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강한 남편으로 수많은 제자들에게 존경받던 스승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몸 하나, 그 기본적인 욕구 하나 마음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그 처참한 사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단지 김재현 교장 선생님, 그 한 분만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들이, 아니 50대 남성들까지도 누구에게도 차마 말 못하고 나이 탓이겠지, 내가 기력이 쇠했겠지 하며 밤마다 홀로 절망하고 있는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병원에 가도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호르몬 수치가 좀 낮아지셨네요. 호르몬 주사 맞으시죠?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영혼 없는 말들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그저 나이 때문만도 아닙니다. 저는 그의 차트를 조용히 내려놓고 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맞았던 그 비싼 주사, 드셨던 약들, 잠시만 전부 잊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 몸속에 꺼져버린 불씨를, 그 엔진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은 비싼 약이나 주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선생님 몸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을 우리가 다시 깨우는 겁니다. 그의 텅 비어 있던 초점 없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뜻밖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약국에서 파는 단돈 100원짜리 비타민 한 알이었습니다. 물론 김재현 환자분은 제 말을, 그 처방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니 이 의사도 결국 다른 의사들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나? 내가 지금 고작 비타민이 없어서 100원짜리 알약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깊은 불신과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긴 수년간 온갖 좋다는 보약과 비싼 치료에 수천만 원을 쏟아부으며 절망만 맛본 그에게 고작 100원짜리 알약 하나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니 얼마나 막연하고 심지어는 비현실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저에게 힘없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를 지금 놀리시는 겁니까? 제가 그동안 병원과 한의원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고작 비타민이란요? 그건 그냥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영양제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그 깊은 무력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께 처방하는 것은 선생님 몸속의 발전소를 다시 돌리는 점화 플러그입니다. 제가 점화 플러그라는 단어를 쓰자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몸은 지금 최고급 휘발유는 탱크에 가득 차 있는데 정작 불꽃을 터뜨려줄 점화 플러그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최고급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해도 엔진이 걸리질 않는 겁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그 망가진 점화 플러그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일입니다. 제 단호하고 확신에 찬 말투에 그의 눈빛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 역시 의사생활 처음부터 이 점화 플러그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남성 갱년기 환자가 오면 당연히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고 부족하면 호르몬을 주사로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최선의 치료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환자분들은 그 순간에는 원장님,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만 지나면, 아니 며칠만 지나면 금방 다시 시들해져서 돌아오셨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원장님 이상합니다. 주사를 맞고 나니 그때는 좋은데 그 뒤로는 제 몸이 더 이상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무기력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밖에서 억지로 호르몬을 밀어넣는 침습적인 방법 말고 우리 몸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스스로 다시 그 힘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몇 년을 고민하던 중 저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노화 방지 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의사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세포의 에너지 생성 과정과 신경 전달 물질의 관계를 연구해온 세계적인 뇌신경학자 닥터 호프만이었습니다. 그분은 8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마치 젊은 청년처럼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의사들이 모인 강당에서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수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료 의사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년간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성 우울증, 만성 무기력증,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성기능 장애를 겪는 환자들의 80%, 아니 90% 이상이 공통적으로 단 한 가지 영양소가 정상 범위가 아니라 결핍 상태였습니다. 모든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비타민 B2, 즉 코발라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비타민 B4치유를 그저 피를 만드는 조혈, 비타민 정도로만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계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타민 B1는 조혈 비타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신경 비타민이자 에너지 비타민입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비타민 B7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 우리가 수초라고 부르는 그 껍질을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재료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마치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신경 신호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합선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뇌는 우울해지고 몸은 무기력해지며 심장은 불규칙하게 뜁니다. 그리고 남성의 그곳으로 가는 그 미세하고 강력한 신경 신호 역시 중간에 다 세어버리거나 엉뚱한 곳에서 합선이 일어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뇌에서 일어나라, 단단해져라 하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전달하는 전선 자체가 망가졌으니 신호가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그의 그 말은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지식의 조각들을 단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꿰어 맞추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호르몬 탱크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탱크의 밸브를 여는 신호 전달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병원 서류 창고에 달려가 김재현 환자분의 그 두꺼운 혈액 검사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비타민 B1 수치는
정상 범위라고 표시된 그 수치에 가장 아래쪽 턱걸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아니 과거의 저조차도, 이 정도면 정상 범위 안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무심코 넘어갔을 바로 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닥터 호프만의 그 열정적인 외침이 제 귓가를 다시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정상 범위의 턱걸이는 최적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핍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자동차가 겨우겨우 굴러간다고 해서 그 차가 최고의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재현 환자분께 부족했던 것은 비싼 호르몬 주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김재현 환자분께 이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모든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지금부터 다른 짓을 할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몸속에 이 벗겨진 전선을 고치는 작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 100원짜리 비타민, 즉 비타민 B1B가 그 어떤 값비싼 정력제나 보약보다 근본적으로 남성의 활력을 되살리는지 그 놀랍고도 과학적인 원리를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명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내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피곤하고 힘이 없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지고 발기력이 약해지는 것을 그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하나의 거대한 화력 발전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전소는 수십억 개의 아주 작은 발정이, 즉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십억의 작은 발정이들이 밤낮 없이 힘차게 돌아가야 우리 몸에 에너지가 펑펑 솟아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를 돌리려면 당연히 연료가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이 발전소에 석탄이나 기름 같은 연료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전소에 연료만 가득 쌓아둔다고 해서 발전기가 저절로 돌아가고 전기가 만들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연료에 불을 붙여주는 불꽃이 있어야 합니다. 점화 플래그가 딱 하고 스파크를 튀겨줘야 비로소 연료가 타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비타민 B1B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 세포 속 엔진의 그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B1B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산더미처럼 먹고 아무리 비싼 산삼이나 녹용을 다려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포는 에너지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연료만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가 미처 다 타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상하다. 나는 요즘 입맛도 좋고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말하는 그 진짜 이유입니다. 연료는 넘치는데 불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이 지금부터입니다. 왜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이 점화 플러그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타민 B 클리는 아주 특별하고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속으로 그냥 쏙 하고 흡수되는 녀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위장 속에서 나오는 내인자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열쇠와 딱 결합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위산이 줄어들고 위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내인자라는 열쇠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열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무리 비타민 B12가 풍부하다는 소고기나 계란, 굴을 잔뜩 먹어도 열쇠가 없으니 그 귀한 영양소가 몸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전부 다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바가지로 애써 물을 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드시는 약입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50대 후반밖에 안 되셨는데도 기력이 너무 없어서 거의 기어다시피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잠들 때까지 그냥 계속 피곤합니다. 발기는커녕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당장 그분이 드시는 약 봉투부터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속이 조금만 쓰리다고 거의 20년 가까이 위산 억제제를 매일같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조금 높다고 당뇨병 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장님은 지금 사장님 손으로 사장님 몸의 에너지 공장을 매일같이 폭파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사장님이 속 편하자고 드신 그 위산 억제제가 바로 그 열쇠를 만드는 공장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 당뇨약은 그나마 남아있던 비타민 B12까지 싹 다 고갈시키는 가장 무서운 약입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자신은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자신을 쓸모없는 남자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20년 만에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무서운 현실입니다. 병원에서는 당신의 당뇨 수치를 낮추고 당신의 위산을 조절한다고 약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약이 당신의 에너지와 신경과 당신의 남성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은 그 어떤 의사도 당신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만성피로, 그 끝 모를 무기력감, 그리고 밤마다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상실은 모두 이 점화 플러그가 고장나고 신경 전선이 벗겨져서 시작된 것입니다. 몸 전체의 발전소가 멈추고 신호등이 꺼져버리니 몸 전체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남성의 그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와 신경 신호와 폭발적인 혈류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몸 전체의 발전소가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데 그곳까지 에너지가 갈 여력이, 그 신호가 전달될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 기능부터 작동을 멈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그 멈춰버린 몸속 발전소를
다시 힘차게 가동시킬, 여러분의 그 벗겨진 신경 전선을 다시 튼튼하게 코팅해줄 그 100원짜리 기적 비타민 B에 대해 제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비타민 B2를 드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꼭 이렇게 되묻습니다. 원장님, 그거 그냥 집에 있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됩니까? 또는 원장님, 제가 잘 먹으면 안 될까요? 이제부터 소고기랑 계란, 굴 매일같이 챙겨 먹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아까 분명히 설명해 드렸지요. 여러분이 60대가 넘으셨다면, 특히 위장약을 조금이라도 드시고 계신다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B1T를 흡수하는 열쇠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거나 아예 없어졌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마치 구멍난 바가지로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부어봤자 밑으로 다 새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시는 그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양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 정도의 적은 양은 이미 결핍이 심각하게 시작된 우리 몸에는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꺼져가는 산불에 물 한 컵 끼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사를 맞아야 하느냐? 주사, 물론 좋습니다.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주사는 아픕니다. 그리고 매번 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렇게 아프거나 번거롭거나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도 당신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비밀입니다. 비타민 B7가 우리 몸에서 특히 남성의 그 뜨거운 활력에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3가지로 딱 나누어서 머리에 새겨 드리겠습니다. 첫째, 점화 플러그 역할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요. 세포 속 발전기를 다시 돌려서 에너지 그 자체를 펑펑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몸에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그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 산소 탱크 역할입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깨끗한 피, 다시 말해 적혈구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입니다. 비타민 B7가 부족하면 피 자체가 부족해지고 이것을 우리는 빈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배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 차고 머리가 항상 멍하고 안개가 낀 것 같은 이유가 바로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남성의 발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경의 해면체라고 불리는 수세미 같은 스펀지 조직의 피가, 그것도 산소가 가득한 깨끗한 피가 폭발적으로 가득 차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피 자체가 부족하고 그 피에 산소조차 없다면 어떻게 그 스펀지가 풍선처럼 단단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셋째,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로 혈관 청소부 역할입니다. 이것은 정말 당신이 오늘 이 방송을 본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을 번 것과 같은 돈을 주고도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지독하고 나쁜 혈관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고기 같은 단백질을 먹고 난 뒤에 생기는 일종의 찌꺼기인데 이놈이 아주 고약합니다. 이놈이
우리 혈관벽에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달라붙어서 혈관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녹슬게 만듭니다. 오래된 쇠파이프에 벌건 녹이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녹슬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은 고무줄처럼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딱딱한 쇠파이프처럼 굳어버렸으니 늘어나야 할 때 전혀 늘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까 발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혈관의 확장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뇌에서 지금이다 하고 신호가 와서 음경으로 가는 그 수많은 혈관들이 순식간에 고무줄처럼 쫙 하고 늘어나야 그곳으로 피가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혈관이 녹슬어 버렸으니 확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지긋지긋한 혈관의 녹을 우리 몸에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청소해버리는 유일한 청소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C가 비타민 B6와 엽산이라는 두 형제와 힘을 합쳐서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쓰레기를 몸에 아주 유익한 메티오닌이라는 보석 같은 아미노산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즉, 이 청소부가 몸에 충분하면 혈관에서 녹이 제거됩니다. 혈관이 다시 20살 청년의 혈관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그 탄력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비아그라 같은 약은 이미 녹슬어버린 혈관을 그냥 억지로 잡아 늘려서 임시로 피를 통하게 하는 그야말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 B12는 혈관 자체가 다시 건강하고 유연하게 스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 근본을 치료하고 뿌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자연적인 비아그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예외 없이 건강한 남성보다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쓰레기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정말로 부족했던 것은 뱀이나 지렁이나 그 어떤 비싼 정력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신경 전선을 고치고 산소 탱크를 채우고 혈관의 녹을 청소할 단돈 100원짜리 비타민 B2였던 것입니다. 저는 김재현 환자분께 이 모든 사실을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의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딱 3개월만 제가 하라는 대로만 저를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네. 이것은 단순한 영양제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몸의 전선을 전부 새 것으로 다시 깔고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혈관을 청소하는 위대한 대공사입니다. 그의 텅 비었던 눈에 드디어 제가 처음 그를 만났던 날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비타민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언제 먹어야 하고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며 어떤 것을 골라야 그 효과가 10배, 20배가 될까요? 그냥 약국 가서 비타민 B12 주세요 하고 아무거나 사서 드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 효과는 절반도, 아니 10분의 1도 보지 못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김재현 환자분께만 몰래 알려드렸던,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비타민 B 지루 황금 복용 비법을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께만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바로 이 다음 장이 당신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줄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원장님, 그래서 그 100원짜리 비타민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서 물로 삼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드시면 여러분은 그 100원짜리 알약의 효과를 절반도, 아니 3분의 1도 참아보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싼 소변으로 내보내는 꼴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제가 지난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완성해낸 박지수의 황금 복용 비법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당신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는 돈보다 귀한 비밀입니다. 종이와 필기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서 받아 적으십시오. 첫째, 무엇을 사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약국에 달려가서 비타민 비슬리 주세요 하시면 약사님은 아마 2가지 중에 하나를 꺼내 주실 겁니다. 여기서 당신의 건강이 갈립니다. 하나는 아주 값싼 시아노코발라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활성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 더 비싸지만 우리 몸이 즉시 사용하는 메틸코발라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활성형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아노코발라민은 비유하자면 가공되지 않은 원목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간에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가구로 바꾸는 아주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간 기능이 떨어지고 몸의 에너지 공장이 멈춰버린 여러분의 몸이 과연 그 힘든 가공을 해낼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메틸코발라민은 다릅니다. 이것은 이미 완벽하게 가공이 끝난 최고급 원목 가구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벗겨진 신경 전선으로 달려가 착착 달라붙어 코팅을 시작하고 멈춰버린 발전소에 들어가 즉시 점화 플러그 역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약국에 가셔서 원장님이 그러는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활성형 비타민 비리 메틸코발라민으로 주십시오 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둘째,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을 사서 약통에 적힌 권장 섭취량을 보시면 아마 50마이크로그램이나 100마이크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건강한 20대 청년들이 현상 유지를 위해 먹는 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상 유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난 20년, 30년간 고갈되고 망가진 몸을 복구하고 대공사를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말라버린 저수지에 물 한 컵 붓는다고 저수지가 채워지겠습니까? 제가 김재현 환자분께 처방했던 그리고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하는 용량은 최소 1000너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네, 원장님,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됩니까? 혹시 몸에 해로운 것 아닙니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타민 비슬리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쓰고 남은 것은 전부 소변으로 깨끗하게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몸에 쌓여서 독이 되는 지용성 비타민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니 말라버린 저수지를 채운다는 생각으로
처음 3개월간은 매일 1000 마이크로그램에서 증상이 심한 분들은 2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아주 넉넉하게 공격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벗겨진 전선이 다시 코팅될 재료가 생기는 겁니다. 셋째,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약국에서도 절대 말해주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비법입니다. 원장님, 약이니까 당연히 밥 먹고 30분 뒤에 먹는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 점화 플러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에너지가 필요하십니까? 밤에 주무실 때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밤새 잠자고 있던 그 발전소를 아침에 강력하게 깨우는 모닝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알약을 그냥 물과 함께 꿀꺽 삼키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알약을 꿀꺽 삼키신다면 그 귀한 메틸코발라민은 여러분의 그 약해 빠진 위장을 통과하면서 위산과 뒤엉켜 그 효과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비타민 B5T를 먹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위 기능이 망가져서 열쇠가 없어서 먹어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또 그 망가진 위장으로 약을 밀어 넣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그 알약을 혀 밑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서 드십시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설하라고 부릅니다. 혀 설쉐, 제아레하 가샤 자입니다. 우리 혀 밑에는 위장을 거치지 않고 약 성분을 즉시 혈관으로 직행시키는 수많은 모세, 혈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와 같습니다. 망가진 위장이라는 그 복잡한 톨게이트를 거치지 않고 즉시 혈관으로 들어가 5분 안에 여러분의 뇌와 신경과 심장과 그리고 그곳까지 도달하게 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만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가장 완벽한 황금 복용 비법입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약국에서 활성형 메틸코발라민을 산다. 둘째,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고용량으로 시작한다. 셋째, 아침 공복에 혀 밑에서 녹여서 먹는다. 이 세 가지만 딱 3개월만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먼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적의 비법이라고 알려드렸더니 꼭 제 말을 오해하고 이를 그르치는 분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귀한 보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첫째,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1000 마이크로그램을 드시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어떤 환자분이 한 달 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아주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사장님 어디 안 좋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이 1000 마이크로그램 먹으라고 해서 저는 효과를 빨리 보려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00 마이크로그램씩 3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부터 소변이 아주 노랗게 나오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속이 울렁거립니다. 제가 그분께 정말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 몸에 점화 플러그를 갈아 끼우라고 했지 언제 사장님 몸에 불을 지르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수용성이라 몸에 쌓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몸이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들이부으면 그걸 처리하느라 사장님의 간과 콩파티 밤새도록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줄 정력제가 아닙니다. 오늘 먹고 오늘 밤에 당장 효과를 보는 그런 임시방편의 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망가진 당신의 신경과 혈관과 발전소를 아주 근본부터 차근차근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대공사입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뚝딱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믿고 최소 3개월만 꾸준히 제가 알려드린 용량대로만 실천하십시오. 조급한 마음은 오히려 당신의 몸을 더 망칩니다. 둘째, 이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100원의 기적이라고 강조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비타민만 먹으면 내가 먹던 당뇨약도 고혈압약도 다 끊어도 되겠네 하고 멋대로 생각하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드시고 있는 전문 의약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먹는 그 약들이 제대로 더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들의 부작용으로 인해 망가진 당신의 몸을 보완하고 회복시키는 지원군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환자분은 제 방송을 듣고 혼자 당뇨약을 뚝 끊으셨다가 고혈당 쇼크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약들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절대 의사와 상의 없이 함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B3를 드시면서 몸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약을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최악의 적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이 귀한 메틸코발라민을 매일 아침 혀 밑에서 녹여 드신다고 해도 만약 여러분이 저녁마다 이것을 드신다면 그 모든 노력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그 최악의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술입니다. 알코올입니다. 술은 우리 몸속의 비타민 B군을 그야말로 증발시켜버리는 가장 무서운 악마입니다. 여러분이 벗겨진 전선을 고치겠다고 아침에 귀한 코팅 재료인 메틸코발라민을 겨우 넣어줬는데 저녁에 술, 즉 알코올이라는 신나를 부어서 그 코팅을 싹 다 녹여버리는 꼴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은 지금 한쪽에서는 불이 난 집에 열심히 물을 붓고 계시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 집에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그 불이 과연 꺼지겠습니까? 술을 끊으라는 말씀은 차마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대공사가 진행되는 첫 3개월만큼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술을 잠시 멀리해 주십시오. 이 3가지 철칙, 조급해하지 말 것, 함부로 약을 끊지 말 것, 그리고 술을 멀리할 것. 이것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기적처럼 보답할 것입니다. 제가 이 100원의 기적을 확신하는 이유는 단지 김재현 교장 선생님 한 분만의 사례 때문이 아닙니다. 제 30년 의사 생활 동안 이 간단한 비법으로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활기를 되찾은 분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50대 후반의 한 버스 기사님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상실은 물론이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발바닥이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쑤시는 것처럼 화끈거리고 아파서 이불이 발에 닿기만 해도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이것 때문에 낮에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도 깜빡깜빡 졸아요. 이러다 정말 큰 사고라도 낼까봐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벗겨진 전선이 이제는 합선을 일으켜 통증이라는 거짓 신호를 뇌로 마구 쏘아대는 겁니다. 저는 그분께도 김재현 환자분과 똑같이 활성형 메틸코발라민을 아침 공복에 혀 밑에서 녹여 드시라고 강력하게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뒤였습니다. 그 버스 기사님이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예, 두 손에는 음료수 한 상자를 들고 말입니다. 원장님, 정말 원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 만났던 날에 그 불안과 고통에 차 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원장님 믿어지십니까? 한 달쯤 먹으니까 그 불타던 발바닥이 스르르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쯤 되니까 이제는 이불을 덮고 아주 꿀잠을 잡니다. 그리고요, 원장님, 그가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게 다시 섭니다. 하하. 그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발바닥만 고친 게 아니라 제 아내 얼굴에 웃음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그곳 하나만을 위한 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당신의 신경과 혈관과 뇌와 삶 전체를 다시 건강하게 재건하는 우리 몸의 근본을 바로잡는 치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 같은 효과를 2배, 아니 3배, 4배로 더욱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특별한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도 정말 친한 환자분들에게만 제가 몰래 알려드리는 비법입니다. 비타민 B3는 아주 훌륭한 선장입니다. 하지만 이 선장이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려면 함께 노를 저어줄 든든한 선원들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3는 2명의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2번째 친구는 엽산입니다. 이 3명의 친구가 비타민 B1, B6, 엽산, 이 삼총사가 함께 뭉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우리 혈관을 녹슬게 하는 최악의 쓰레기, 호모시스테인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비타민 B1이 혼자서도 이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총사가 함께 뭉치면 이들은 그야말로 호모시스테인 암살단이 됩니다. B6가 먼저 이 쓰레기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엽산과 B1위가 이 쓰레기를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메티오닌이라는 보석 같은 아미노산으로 완벽하게 재활용해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쓰레기 소각장을 황금을 만드는 연금술 공장으로 바꿔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비타민 B2를 드실 때 반드시 B6와 엽산이 넉넉하게 함께 들어있는 비타민 B 복합체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비타민 B 복합체는 정작 중요한 B1, 2는 값싼 시아노코발라민으로 넣어놓고 다른 것들만 잔뜩 넣어서 비싸게 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속지 마십시오.
약통 뒤의 성분표를 똑똑히 보시고 비타민 B3가 반드시 메틸코발라민으로 그리고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넉넉하게 들어있는 그런 제대로 된 비타민 B 복합체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혈관을 20살 청년처럼 다시 매끈하게 청소해줄 두 번째 황금 비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전소를 다시 돌릴 점화 플러그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점화 플러그와 함께 일할 삼총사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피로감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몸에 활력이 넘치는 것을 불과 몇 주 안에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원장님,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원장님은 이 비타민을 아침에 먹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밤의 활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낮과 밤의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낮은 우리가 활동하고 에너지를 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점유화 플러그인 비타민 B2를 켜서 에너지를 펑펑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밤은 무슨 시간입니까? 밤은 우리가 휴식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밤이야말로 낮에 상처받은 우리의 신경이 다시 코팅되고 낮에 혹사당한 우리의 혈관이 다시 이완되고 청소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밤은 어떻습니까? 밤새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지는 않으십니까?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지는 않으십니까? 밤새도록 몸이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가장 중요한 회복의 골든타임을 전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아무리 점화 플러그를 켜면 무엇합니까? 밤새도록 공장이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 망가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 정말 운이 좋으신 여러분들께만 제가 김재현 환자분께 메틸코발라민과 함께 쌍으로 처방했던 그 밤의 기적 회복 음료를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기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수면제나 안정제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박지수의 숙면 회복 차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받아 적으십시오.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마그네슘 가루입니다. 둘째, 생강 한 쪽입니다. 셋째, 계피 가루 조금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밤에 기적을 만드는지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마그네슘입니다. 여러분이 마그네슘 하면 그거 눈꺼풀 떨릴 때 먹는 거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이완제이자 천연 수면제입니다. 여러분이 밤새도록 몸을 경직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마그네슘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날뛰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매는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2가 낮에 점화 플러그를 켜는 가속 페달이라면 마그네슘은 밤에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고 신경을 쉬게 하는 휴식 페달입니다. 밤의 혈관이 이 마그네슘으로 인해서 부드럽게 이완되어야 비로소 낮에 쌓인 혈관 쓰레기가 청소될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강 한 쪽을 왜 넣으라고 했을까요? 생강은 밤의 온도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보일러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특히 그곳이 차가워집니다. 혈액순환이 발끝까지, 손끝까지, 그리고 그곳 끝까지 가질 못합니다. 생강은 이 막혀버린 순환을 강력하게 뚫어서 그 따뜻한 회복의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피 가루입니다. 이것은 저의 비밀 무기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잡는 가장 강력한 천연 인슐린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밤에 야간 저혈당이 와서 식은땀을 흘리고 잠을 깨곤 합니다. 계피는 밤새도록 여러분의 혈당을 파도처럼 요동치지 않고 호수처럼 잔잔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자, 만드는 법은 더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약국에서 산 마그네슘 가루를 한 숟가락 넣습니다. 알약으로 드셔도 되지만 가루가 흡수되기에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생강 한쪽을 얇게 썰어 넣거나 즙을 내어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피 가루를 손톱만큼만 톡하고 뿌려줍니다. 이것을 언제 드시느냐?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딱 1시간 전에 따뜻하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십시오. 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내 몸아 이제 편히 쉬어라. 밤새 깨끗하게 수리되어라.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이 회복차를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날 밤 여러분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깊고 따뜻하고 편안한 회복의 잠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낮에는 메틸코발라민으로 에너지 공장을 돌리고 밤에는 마그네슘, 생강차로 공장을 수리한다. 이것이 그 어떤 비싼 약이나 주사로도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완벽한 회복의 순환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차마 말 못했던 남성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활력에 대한 모든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존엄성으로 매일 아침이 두려웠던 한 남자의 절망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 진짜 원인, 멈춰버린 발전소와 벗겨진 신경 전선과 녹슨 혈관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되돌릴 단돈 100원짜리 점화, 플러그 메틸코발라민의 기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효과를 극대화할 황금 복용 비법과 삼총사, 그리고 밤에 기적을 만드는 회복 음료까지 이제 모든 비밀은 여러분 앞에 낱낱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 그 하루하루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아,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지만 나는 이미 늙었어. 귀찮아. 하며 여느 때처럼 무기력한 밤을 보내고 불안한 마음으로 초라한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당장 혹은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가까운 약국으로 달려가 당당하게 활성형 메틸코발라민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강력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결심하는 용기와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당연하게 여기던 그 모든 불편함과 무기력함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용기. 그리고 비싼 약이나 남의 손에 내 몸을 맡기는 대신
내 몸의 주인이 되어 100원짜리 알약 하나라도 내 손으로 직접 챙겨 먹겠다는 스스로 건강을 되찾으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의사 경력 30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황금 비법을 단 3개월만, 아니 딱 한 달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밤은, 당신의 아침은, 그리고 당신의 일생은 분명히 오늘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김재현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마저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메틸코발라민과 밤의 회복차를 처방받고 딱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예전에 그 어깨 축 처지고 눈빛이 흐릿했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얼굴에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한 건강한 남성이 늠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그의 아내분이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제 앞에 앉더니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원장님, 저 지난 주말에 3년 만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네, 등산이요? 야, 제가 예전에 매주 오르던 그 뒷산 정상 말입니다. 내가 다시 거기로 오를 수 있을까 꿈에도 몰랐는데 제 두 발로 정상까지 똑똑히 땀 흘리며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제 집사람이 꼭 원장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주 멋쩍은 그러나 아주 행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원장님 덕분에 다시 살맛이 난다고. 하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그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그 아내분의 그 수줍은 얼굴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족의 기둥으로, 한 여성의 사랑받는 남편으로,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완벽하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아니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잃어버린 활력은 그 어떤 비싼 약이나 병원 시술실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작은 결심과 약국에 있는 그 100원짜리 알약과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절망스러운 마음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따뜻한 의학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방법부터 당장 시작해 보실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다짐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내 몸의 엔진을 다시 켠다. 이렇게 여러분의 솔직한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고백과 굳은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똑같은 고민으로 밤잠 못 이루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수많은 또 다른 남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며 다시 그 뜨겁고 편안한 밤을, 다시 그 활기차고 상쾌한 아침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당신의 모든 아침이 힘차게 다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